없어서 못 산다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 올 들어 한국 시장에서 많게는 7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인상을 시장이 반대로 매수 신호로 인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기를 맞은 명품업계, 국내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모습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런이 일상이 된 건데 줄을 대신 서주는 알바는 물론 인기 상품을 사자마자 웃돈을 받고 파는 리셀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은 20%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례없는 명품 소비 열풍에 지난 4월과 5월 국내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은 1년 전보다 56%나 급증했습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MZ세대들이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비의 목적이 기능이나 제품의 성능보다는 나 이렇게 비싼 거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주변에게 알리고 싶은 거,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면서 갑자기 좀 새로운 그런 명품 소비에 좀 즐거움을 찾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의 명품 소비 열풍을 물량 제한을 통해 희소성을 부각시키며 가격 인상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격 인상에 나서던 일부 명품 브랜드들은 올해만 모두 5차례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같은 물건을 한국에서 사면 프랑스보다 평균 20%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이 전 세계 명품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중국과 아시아가 지금 60% 70%를 차지하는 정도로 유럽 명품 시장 명품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과 아시아 시장이 주력 시장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가격은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풍에 루이비통은 전 세계 6곳에만 한정적으로 선보인 NBA 협업 특설 매장을 서울에 선보였고 구찌도 23년 만에 이태원에 두 번째 단독 매장을 여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7위 규모로 올라선 한국 명품 시장. 코로나19로 한 해 7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며 버티다 끝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글로벌 명품업계 민낯, 산업부 박승환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매출을 더 크게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기에 이어서 명품업계가 지금 환경 파괴의 어떤 주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탄소의 10%가 패션 산업에서 나옵니다. 네. 연간 120억 톤 수준인데요. 전 세계 비행기나 선박 운송에서 나오는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 조사 당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죠. 네. 이 중 생산된 인류의 75%는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하다 보니 패션 산업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75%면 거의 4벌 중에 3벌이네요. 재활용이 아니라 태우거나 버린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판매하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바로 명품 브랜드인 거죠. 네. 싼 값에 팔아서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느니 소각을 택하는 건데 이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된 물량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아예 태워버리는 게 싸고 간편하다고 선택한 거죠. 한마디로 명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고 재고를 다 태워버린다. 좀 이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낙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물들도 이들의 희생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가 에르메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호주에 최대 5만 마리의 악어를 키울 수 있는 농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졌는데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이미 현재 악어 농장 3개를 갖고 있습니다. 핸드백과 지갑, 신발에 쓸 가죽을 위해서 공장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버킨백 하나에 악어 3마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꼭 동물 가죽을 써야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요즘 패션 업체들 대부분 다 이제 동물 가죽은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장을 오히려 추가로 짓겠다. 이게 좀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나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명품업체들이 비난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역시 소위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세조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환경 측면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이제 소재를 통해서 원단 소재라든지 티타늄 소재라든지 명품에 들어간 소재가 있잖아요. 그 소재에 대한 어떤 탄소 축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장래 소비자들의 또 사회 요구도 맞고 경쟁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기업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아직도 많이 정착이 안 돼 있고. 네, 요즘 뭐 국내에서 매출도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는지, 속도를 못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지금 뭐 온 국민이 지금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명품 브랜드 산영터가 된 한국에서 명품 기업들은 국내에서 폭리를 취한 뒤 본국으로 이윤을 이전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루이비통이 최근 1년 국내에 적용한 인기 제품 가격 인상률이 50%인데 그럼에도 매출은 끄덕이 없었습니다. 본사가 공지한 실적을 확인해 보면 루이비통 모에네시와 에르멘스 본사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38.4%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90%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브랜드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루이비통이 9%, 에르메스가 5.6% 역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어쩐지 뭐 아시아가 명품 브랜드들의 좀 식민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무엇보다 막대한 수익을 내고 배당금과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시됩니다. 오세조랩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명품 지사들은 2천억 원 가량을 본사로 가져가면서 기부는 22억 원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1% 수준 한 거죠. 일각에선 시장 경제상 이게 무엇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 역할은 빵점이다라는 비판을 면키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해서 이들 기업들이 ESG 스탠다드를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영규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비상식적으로 뭐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본사로 송금을 해버려서 한국 시장을 그야말로 자기들의 그 뭐 놀이터로만 생각하면은 어떤 뭐 한국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뭐 그 압력을 가해서 최소한의 이제 ESG를 스탠다드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국내 명품 법인들의 기업 정보나 재무, 가격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시됩니다. 에르메스 코리아와 샤넬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진출 처음으로 매출을 공개했고요. 루이비통 역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30년간 경영 실적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건데 본사로 가는 엄청난 배당금이나 기부금을 비밀로 붙여서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수익금만 가져가겠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본사를 얼마나 가져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심지어 이제 명품 브랜드 안에서도 특정 업체로 이제 몰리는 이 독점 현상도 좀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전체 탑 100 명품 브랜드 12기업이 매출 51.2%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VMH, 케링, 에스티로더, 리치몬드, 로레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1위 루이비통의 매출은 2등 케리그룹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들은 자본력을 활용해서 각종 브랜드를 사들여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전 세계 명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각종 브랜드의 비밀스러운 가격 인상을 루이비통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연구자들이 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윤과 배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허경욱 교수입니다. 그 소비자도 이제 공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연예인만 공인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이제 공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작든 크든 내가 지불하는 돈이 우리 사회, 나 자신 그리고 국가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인식해서 내가 하나 쓰는 소비 또는 뭐 명품 소비가 과연 나한테 부메랑 돼서 돌아올 때 긍정적인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좀 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좀 공공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소비자가 깨어 있어야 시장이 건전해진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공정한 소비 가치를 생각하는 이들은 내가 지불한 돈이 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면 구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는 동시에 가치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한국만 뭐 이렇게 비싼 거라고 한다면 해외 여행이 다시 풀린 뒤에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소비자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